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씨가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5월 영령들을 우롱한다는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변호인은 전 씨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다며 다음 재판도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어제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주택과 도로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광주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관한 중강 용역 결과가 제시됐는데 선거구 개편과 맞물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흑산도를 찾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공항 건설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결국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결국 또 연기됐는데 대신 나온 변호사는 전 씨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다며 다음 재판도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판사가 피고인 전두환 씨의 이름을 2번 불렀지만 전 씨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재판장은 결국 재판을 오는 10월 1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을 위하여 재판부에서는 다시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전 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다며 다음 재판 불출석도 시사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으로 재판부의 소상히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씨가 회고록에서 비난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 씨가 광주 시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말로 강제 구인을 해서 반드시 전두환을 이 법정에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편 법정에서 김호석 판사는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았다던 전두환 피고인이 2017년 4월에 회고록을 출간한 것은 모순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정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때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광주시당은 전두환 씨와 부역 세력은 역사의 법정,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 5.18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민주평화당도 광주 시민은 5.18의 진실 못지않게 학살자의 말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며 전두환 씨는 법정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고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솔릭 때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는데 뒤늦게 내린 집중호우에 광주와 전남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에 광주 시내와 전남 지역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마치 강처럼 변해버린 왕복 7차선 도로를 차량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갑니다. 고가도로의 아랫부분이 잠겨버린 백운광장엔 차량과 행인들이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시간당 6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이처럼 광주 시내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무릎 정도까지는 차버리니까요. 무릎 정도요? 네, 그래서 차들도 지금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는 어른 허리 높이만큼 물이 들어찼고 도심도로는 쏟아지는 물에 마치 급류가 흐르는 계곡을 연상케 했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도 물이 차올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이 빨리 나올 곳이 없으니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희 병원으로. 그래서 지금 지하실 다 물이 꽉 차 있고요, 지금. 지하에 전기실 앞에 엘리베이터랑 지금 주차 타워가 있는데 거기가 물이 다 차고 다 운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비구름이 옮겨가며 뿌리는 집중호우 때문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수백 건이 넘는 주택과 차량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담양군 봉산면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73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곡성에서는 비 피해를 입은 관광지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려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철길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복구 작업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또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게 침수 우려가 있어서 계속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편 섬진강 곡성엔 5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엔 오늘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태풍 솔릭을 큰 피해 없이 넘겼다고 안도했던 지역민들이 뒤늦은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우리 지역에 큰 비를 퍼부었습니다. 어제만큼 강한 비는 아니겠지만 내일까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린 터라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광주, 전남 곳곳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빗길이 미끄럽고요.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은 평년보다 살짝 낮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광주의 아침 기온은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목포는 31도, 영암은 32도를 보이겠고요. 곡성은 31도, 구례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는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자치구간 편차가 심합니다. 이를 개선하겠다며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제 용역 중간보고회가 발표됐는데 선거구 개편과 맞물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영구 용역 중간 보고에서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 3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소폭 개편안은 두암동, 석곡동 등 현재의 북구 다선거구를 동구에 편입시키는 일안. 중폭인 2안에는 일안에다가 광산구의 첨단 1동과 2동을 북구로 옮기는 게 추가됐습니다. 대폭 조정안인 3안은 여기에다 중흥동과 신안동 등 북구 가선거구를 동구로, 월곡동과 운남동 등 광산구 나선거구를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자치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고 현재 8석인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역사 문제, 그다음에 자연주의적 주민들의 생활 이런 것을 동시에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의 기준이 모호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소란스럽고 또 상향 부분이 생기면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수 유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광주 균형 발전이란 취지가 퇴색됐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2안, 2안, 3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큰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말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광주시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인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치구 경계 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더워지는 광주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6년간 공공식수와 민간식수로 나무 2천만 그루를 심은 데 이어 앞으로 10년간 3,900억 원을 들여 3천만 그루를 더 심기로 했습니다. 또 벽면 녹화와 옥상 녹화가 주요 내용이라며 앞으로 TF팀 논의를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폭염 저감 효과가 입증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검증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주시가 혁신적인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힌 광주 시립미술관장 임용 절차를 엄정히 하고자 국가인사혁신처에 면접시험위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립미술관장 은시원서 접수 결과 광주 11명, 전남 1명, 서울 2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7명이 지원을 해 이례적으로 면접위원 15명을 추천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습니다. 지원자들의 주요 경력은 미술관장 출신 5명과 교수와 강사 4명 등으로 광주시는 내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완도 전복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와 지원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이번 태풍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완도 망남리 전복 양식장입니다.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태풍 쏠릭을 상징하는 장소로 각인된 곳입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이곳 바다 양식장 마을을 찾았습니다. 당시 양식장에서 끊어져 나온 굵은 밧줄에서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고 또 부서진 해상 가두리에 올라 피해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살 수 있게끔 오셨으니까 보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뭘 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선 1차적으로 이 피해 때문에 다시마 그 전복 먹이 부분이나 그런 게 이제 아예 없거든요. 왜 농민의 가일은 하나가 떨어지면 이렇게 정부에서 보상도 해주고 대책을 세워주는데 왜 어민의 그 전복 먹이 같은 그런 먹이는 이런 유식이 되고 하면 정부에서 대책을 안 세워준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들은 전복 양식 어민들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 연장과 유예, 이자 탕감,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전복 먹잇감도 그 다시마를 피해의 범위에 산정해달라. 이런 합리적인 요구들,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에 앞서 최고위원들은 신우철 완도 군수로부터 40%대의 낮은 양식장 재보험 가입 실태를 전달받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 등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쟁점 사항을 포함한 사업 설명을 듣고 공항 대상지와 조류 대체 서식지를 둘러봤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 보류를 결정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다음 달 7일 국회 종합토론, 19일에는 다시 국립공원위원회 흑산공항 건설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57살 김모 씨와 학부모이자 학교 운영위원장 52살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이들이 시험지를 주고받은 장소는 당초 알려진 노대동 도로변이 아닌 행정실장 김 씨 아파트 주차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대가성 여부와 제3자 개입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도 밝히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짜 진료 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2살 김모 씨 등 환자 96명과 4개 한방병원장과 브로커 2명 등 6명을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병원장 등은 가짜 환자 기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7,600만 원을 타낸 혐의이고 환자 김 씨 등 입원 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 7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속칭 나일론 환자들은 보험금으로 200만 원가량을 받아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요즘의 화두는 일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고민하는 포럼이 열립니다. 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주 고용 포럼에서 이야기가 주로 다뤄질 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고용 상황을 얘기할 때 주로 그 양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고용 쇼크다, 고용 참사다 이런 용어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런 상황들은 바로 양적인 지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좀 더 나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질적인 확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광주의 일자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다른 지역과 다른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자리의 그 상황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가늠하는 그 통계 지표는 어디까지나 수출이라든가
이런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런 대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광주 지역의 주력 산업이 가전, 타이어 또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수출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면은 생산량이 줄게 되고 그러면 바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7월에 통계를 보면은 광주 지역에 실업자 수가 5,000명 그리고 그만큼 고용에 그 징표가 좋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성장 부분에서 저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광주 일자리 상황이 안 좋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뭐 가전이다, 자동차다, 그런 타이어다 이런 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기에만 마냥 기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시함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일자리를 그냥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을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7가지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지역의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이 좀 이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쭉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주력 산업으로 부각되는 것이 B2 프로젝트입니다. B2 프로젝트요? 예. 바이오 이코노미 벨트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에 있는 장성, 그다음에 화순, 나주, 장흥, 그리고 저쪽 완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면 우리 지역의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B2 프로젝트를 갖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광주와 전남이 미래 동력으로 삼을 만한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어떤 내용이 제안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광주 전남은 바로 그 바다로 가는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고요. 관문이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으로 가는 그 관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남 해안의 그 물류, 해양 물류를 갖다가 확장하기 위한 그런 쪽의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히 순천 여수 지역을 동부 지역을 보면 그쪽이 국가화학산업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국가화학산업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마그네슘 쪽 육성하자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최근에 무등산 세계 유산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지질공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갖다가 계승 발전시키고 서남해안의 블루 투어리즘도 만들어가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몇 시에 열리는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좀 서둘러서 오시면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시청자분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와 전남 12개 대학 학생회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와 8월 안에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맺겠다던 광주시 약속이 무산돼 안타깝다며 지역 청년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공장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 등이 참석했으며 대학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간부 10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윤병태 신임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 산업을 키우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병태 부시장은 오늘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규제, 혁파, SOC 확충, 안정된 경영 환경 조성 등 창업 투자 환경을 혁신해 전남을 국내외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 1번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부지사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교육과학예산과장, 재정제도 과장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실 행정관,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산업인들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오늘 31일까지 계속되는 올 전국 품질 분임조 경연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선대회를 거친 268개 팀 8천여 명이 참가해서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부인장할 때 광주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초등 돌봄교실 학생들이 과일 간식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 친환경 과일을 국비와 시비로 받을 수 있지만 광주 시내 50여 개 교실 900여 명 학생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신청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도 일선 학교들이 누락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전기 화물차 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은 신청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환경부에서 전기 화물차 1종에 대해 1,100만 원을 국비로 보조하고 있는데 전국 광역시 중 광주와 부산만 국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5톤급 전기 화물차는 세탁업이나 음식 배달업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쓰는데 광주시가 무관심해 광주 시민만 혜택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분기 전남의 어업 생산량이 62만 9천여 톤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만 5천여 톤, 13.6% 증가했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해면어업은 강다로와 바지락 어획량은 늘어난 반면 멸치와 젖새우는 크게 줄었고 천혜 양식어업은 전복과 다시마가 증가했으나 김은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2분기 어업 생산 금액은 6,3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0억 원, 1.8%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대입설명회가 열립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대비 전략도 제시할 예정인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고요. 참석자에게는 2022 대입 성공 전략 가이드북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광주광역시청 소속 정혜림 선수가 2018 아시안게임 여자 1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혜림 선수는 13초 20의 기록으로 은메달의 노바 에밀리아보다 0.13초 빨리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정 선수의 금빛 질주로 한국 육상은 2010년 이현경 선수 이후 8년 만에 노골드의 한을 풀게 됐습니다.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다음 달 13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올해는 상사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는 물론 야간 퍼레이드, 상사화 소원 등 달기 등 야간 프로그램으로 저녁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집니다. 실내에서도 숲속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숲의 향기와 소리, 모습을 재현한 전시 휴식의 기술전이 광주 산수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실내 숲에서 잠시 머물며 쉬어가고 다른 관람객들의 휴식 노하우도 들어보시죠.